네,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인터뷰 온 시간입니다. 네, 지역에 살다 보면 구수한 사투리들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. 아직까지도 어떤 사투리에 대한 편견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얼마 전 서울말 하나 쓰지 않은 그런 시집을 가지고 문학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.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김철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. 네, 작가님 안녕하십니까? 전라도 말로 된 시집 그라시제라를 펴내셨는데요. 이런 전라도 말로 된 시집을 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? 네, 제가 첫 시집을 내고 저희 부모님께서 네 시집은 수준은 높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더라. 이 이야기를 두 분 다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이게 부모님도 이해를 못하는 시만 내가 계속 써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시집을 쓰게 됐습니다. 네,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은 거의 전라도 분이신가 싶을 정도로 억양이 잘 느껴지진 않는데 네. 전라도 영암이 고향이시라고 했는데 그럼 몇 살 때까지 사신 건가요? 제가 전라도에서 산 거는 16살 때까지 살았고요. 17살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인 발언을 할 때는 자꾸 이제 서울말이 저한테 익숙한 거예요. 한 50년 정도 이제 서울 경기에서 살았으니까. 그래도 가족들하고 있으면 또 너무 자연스럽게 전라도 말이 나옵니다. 네, 그러시군요. 그런데 지금 벌써 이제 출양민이 되신 지 50년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그 시집을 보면은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어떤 그런 전라도 말이 아주 생생한 그런 전라도 말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그걸 간직하고 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마 그 출양민인 그 전라도 분들은 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대부분 다 서울말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전라도 말이 거의 뭐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밖으로 이렇게 소리내는 말이 아니잖아요. 자기 안에서 끊임없는 이야기들을 본인하고도 자기 자신하고도 하고 뭐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서도 하는데 아마 그 밖으로 발설하지 않는 말들은 아마 출양민들은 거의 다 전라도 말로 하고 있을 거예요. 그 시집을 보면 한국사의 여러 근현대사의 그 굵직한 사건들, 동학혁명부터 시작해서 6.25, 또 여러 일제시대의 어떤 여러 사건들이 묘사가 돼 있는데 전라도 여성들의 한을 조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뭡니까?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배우기는 그 한이라는 것은 혹은 비애라는 것은 승화되는 것이 가장 정한의 뭐랄까요 고급한 경지인 것처럼 말했지만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들은 비애는 일상을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.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래서 비애가 일상을 다지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노래가 되고 또 그것들이 정말 그 슬픔이 가득 찼지만 실제로는 울지 않는 어떤 A불비의 정서가 돼서 정말 그 말 그대로 전라도 여성의 독특한 그 한의 그 정서라고 아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책 전체가 굳이 한의 이야기로 보자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. 또 그것을 떠나서는 그분들의 그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전라도 언어의 특징을 뭐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? 이게 리드미컬하고요. 그러니까 노래 같은 거죠. 이번에도 이제 몇 명의 타 지역 출신 그 시인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. 약간 질투 섞인 말인데, 전라도 말은 뭐 받아 적기만 해도 시야 그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많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전라도 말이.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보다 오히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전라도 말의 아름다운 결을
더 잘 그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요즘은 그 리듬이 조금 깨진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은는 이가 같은 조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.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느꼈지만 조사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, 전라도 말에. 그러니까 글로 써보면은 아마 굉장히 많이 느끼실 텐데요. 조사가 필요 없는 굉장히 리드미컬한 말이고,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감 표현이 굉장히 발달된 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도 그라시제라잖아요. 야, 그라시제라, 그라제, 오메, 어쩌스까, 막 이런 말들, 근가, 이런 말들이 굉장히 그 유려한 리듬에 얹혀가지고 이 공감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그래서, 아, 전라도 말은 공감 표현이 굉장히 발달된 말이구나.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, 많이 말하지 않고, 그리고 울면서, 그 슬픈 이야기를 울면서 말하지 않아도 그 공간 속에 눈물이 있고 공간 속에 그 웃음이 있는 거예요. 말과 말 사이에. 그래서 제가 이제 쓰면서, 야, 이게 전라도 말이야말로 예의불비의 전형이구나. 이게 이 책에서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할머니들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면서 울지 않아요. 담담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속에서 우리가 굉장한 슬픔을 뭐 가슴이 저리는 이런 그 슬픔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전라도 말의 그 공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했습니다. 왜 흔히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도 말을 출양해서 그러니까 이제 출양민들이 타 지역에 가서 전라도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또 지금도 그런다고 볼 수 있겠죠. 네. 작가님은 어떠셨어요?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이제 서울을 처음 왔는데 어떤 이제 제 말에 억양이 이제 좀 있었겠죠. 아무래도 전라도 말이 섞여 있었겠죠. 그래서 한 친구가 묻는 거예요. 너는 어디서 왔니? 그래서 광주에서 왔어. 그랬더니 시골에서 왔구나. 근데 전라도는 다 나쁜 사람들만 사는데 거기서 왔니? 이러는데 제가 이제 그때 받은 이 충격이라는 거는 정말 그 잊혀지지 않는 아마 광주 5.18 소식을 들은 때가 이제 두 번째 충격이었고요.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느 지역의 사람들은 다 나쁘다라는 이런 전라도 혐오 발언을 처음 들은 거예요. 왜냐하면 전라도에서 살 때는 경상도 혐오 발언이 들은 바가 없거든요. 전라도가 또 그렇게 혐오를 받고 있는 지역인 것도 몰랐어요.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현실적으로 전라도는 그 혐오 지역이었고 그 지역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차별을 받고 또 뭐 직장조차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시아버지도 그래서 그 본적을 서울로 바꾸셨더라고요. 자녀들 때문에 바꾸셨는데 그래봤자 뭐 그 당시에 이력서에 오른쪽 메뉴에는 원적을 쓰게 돼 있었어요. 제 아내는 아주 짱짱하게 전라도 말과 전라도에 대한 자부심, 뭐 어떤 경우는 오기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또 거기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제가 아니까 우리는 절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한 적도 없고 네. 뭐 안 쓰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굳이 뭐 쓰려고 애쓴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시집에서 가장 애정하는 사랑하는 한 대목을 한번 낭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사랑하는 보다는 제가 좋아하는? 제가 써놓고 이 시는 제가 써놓고 여러 번 읽으면서 여러 번 울었어요. 이 집에 엄니 탕 소리 나면 뒤 좀 돌아봐 주소 하는 시가 있어요. 6.25 때 이야기인데요. 우리 복자가 개물등 밭에 택갱이 새끼 만치로 웅크리고 서 있고 난 오메 어찌하스고 발만 동동 굴렀제. 경찰들이 저리 내려가라고 총대를 내둘러서 막 돌아선디 가인애가 내 등거리에 대고 당부하더란 말이오. 무엇이라든가 엄니 총소리 탁 나면 나 한 번만 돌아봐 주소 그랍디다. 그리고는 10걸음을 안 내려와서 총소리가 나는디 오메 무섭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시상에 그라고 무서울까.
사지를 벌벌 떠면서 복자야 복자야 이름만 외면서 내려왔어라. 뒤를 못 돌아다봤단 말이오. 그것이 마지막으로 지가 어메라고 나 같은 년을 어메라고 당부한 말인데 못 돌아봤어라. 이 사람아 그러지 말어. 일상 묵던 마음으로 살 수가 없던 시절이여. 오메 회진떡 자네 참말로 애가 녹았겠네. 그랑께 성님 내가 죽어도 낯들고 그 얘기를 못 만낼 것이오. 엄니 총소리 탁 나면 나 한 번만 돌아봐 주소. 소리가 인자는 총소리보다 더 무서워라 성님. 그러고도 내가 이 목구녕에 밥 밀어넣고 사요. 마지막으로 그라시제라는 그라시제라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잖아요. 그라시제라 예, 이렇게 발음을 해야 예. 제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예. 이렇게 시집 제목을 지으신 이유는 뭡니까? 그라시제라 이렇게 하는 이게 우리 그 보자기 같은 것 아닌가. 왜 우리 보자기 문화 보면 모든 걸 다 감싸잖아요. 보자기로. 그런 것처럼 그라시제라 이 말이 정말 그 보자기 같은 그 풍부함을 가진 너그러운 말, 전라도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전라도의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감의 언어. 그래서 그라시제라라는 그 제목이 더 어울리는 것도 같습니다. 그라시제라. 그라시제라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